안녕하세요. 썰타파입니다. 오늘은 불륜 이야기 들어볼게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남성은 어느 날 친구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야,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얘기가 돌더라.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단순히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견고했고 평소 그가 바쁘게 일할 때도 아내는 늘 가정을 잘 챙겨왔다. 딸을 돌보며 가정에 헌신하는 모습에서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다. 한두 번이 아닌 여러 친구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 아내가 모르는 남자랑 카페에 있는 걸 봤어.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 친구들은 진지하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으려 했다. 말도 안 돼. 아내가 그럴 리가 없어. 소문일 뿐이야. 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설마 했던 생각이 이제는 떨쳐내기 어려운 찝찝함으로 남아 있었다.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을 가능성은 상상도 하기 싫었지만 그 불안감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친구 중 한 명이 그를 찾아와 말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직접 확인해봐. 이게 진짜면 내가 아내한테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에 남성은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아내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카페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에서 아내는 분명히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남성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대체 뭐지? 이게 진짜 내 아내란 말인가?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도 그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아내가 그토록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자신이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는 친구에게 힘없이 물었다. 이거 정말 사실이야? 오해일 수도 있잖아. 사진만 보고는 확신할 수 없잖아. 친구는 그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도 처음엔 그냥 소문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사진들을 보고 나니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겠더라.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어? 이대로 넘어가긴 힘들잖아. 남성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들이 휘몰아쳤고 가슴은 터질 듯 아팠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찢어놓고 있었다. 남성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뒤척였다. 옆에서 아내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은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불안, 분노, 그리고 아직은 조금 남아있던 의심의 여지가 혼란스럽게 뒤섞였다.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다른 남자와 그 의심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내가 옆에서 무심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더더욱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악몽인 것만 같았다. 며칠 동안 남성은 이 불편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그가 느끼는 무게는 더해졌다. 마음 한편에선 내가 괜히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사진 속에서 다정하게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던 아내의 모습이 그의 의심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의 머릿속엔 끊임없이 질문이 맴돌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결국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의심이 계속될수록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해. 무언가를 확인해야 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진실을 피하는 것은 그를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더 이상 모른 척 넘어갈 수 없다는 결심이 들었다. 그는 그날 밤 아내의 핸드폰을 살짝 열어봤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그가 알고 있던 번호였다. 그는 아내의 메시지함을 열었고 낯선 번호가 눈에 들어왔다. 보고 싶어. 언제 볼 수 있어? 남성은 스크린을 보며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번호와의 대화는 길게 이어져 있었고 그 내용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이들은 만나고 있었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남성은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선 차분해지려는 자신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만 한다. 그는 결심했다. 다음 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난 더 이상 이 상태로는 못 버티겠어.
내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겠어. 그게 아니면 계속 이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할 거야. 친구들은 처음엔 말렸지만 그의 굳은 결심을 보자 결국 도와주기로 했다. 그들은 며칠간 아내의 동선을 추적했고 아내가 주로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모텔을 알아냈다. 모텔이라는 장소를 듣고 남성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가 그렇게 아끼던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이 이곳에서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정말 이렇게까지 된 거야. 그는 믿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모든 걸 확인할 때가 왔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세웠다. 오늘 밤이야. 지금 그곳에서 만난다고 했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확인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와 슬픔은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마음속으로는 아내가 그곳에 있지 않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자신의 결혼이 가족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모텔로 가는 차 안에서 그는 조용히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모두가 말을 아꼈다. 그들의 침묵 속의 남성은 자신의 심장을 부여잡았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은 무색해 보였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맞는 건가? 지금 내가 하는 게 옳은 걸까?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뢰와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잠식해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걸까? 그 질문은 답이 없었다. 모텔 앞에 도착하자 남성의 손은 땀에 젖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격려하며 말했다. 우리가 옆에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너 혼자가 아니야.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 조용히 모텔로 향했다. 남성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묘한 차분함이 깃들었다. 이제는 이 모든 혼란을 끝낼 시간이 온 것 같았다. 모텔 안은 어둡고 조용했다. 그가 향하는 방 앞에서 멈춰선 순간 손이 떨렸다. 문 너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심호흡을 하고 손잡이를 잡았다. 문을 여는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이었다. 문이 열리자 남성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담했다. 그의 아내는 낯선 남자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서로의 팔을 끌어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남성은 순간적으로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침대 위에서 놀란 듯 몸을 떼는 아내와 남자는 급히 자세를 정리했지만 이미 늦었다. 남성의 분노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모든 감정이 뒤엉킨 채로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내는 그를 마주 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떼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아무런 변명도 나오지 않았다. 남성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남성의 시선은 침대 옆으로 옮겨졌다. 그곳에 앉아있는 작은 딸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6살 된 딸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들고 놀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는 걸 전혀 모르는 듯 천진난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딸은 그저 행복하게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 광경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딸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남성은 눈앞이 흐려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지만 동시에 딸을 생각하며 억누르려 했다. 내 딸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현실일 수 있지? 그는 순간 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다. 이제는 단순히 아내와의 배신만이 아니었다. 이 모든 혼란 속에 딸이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어떻게 딸 앞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떨리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의 눈은 아내에게 향했지만 동시에 딸을 의식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 순간 그의 분노와 상처는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에 묻히기 시작했다. 아내는 여전히 침묵 속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있었다. 남자는 그 옆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남성은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는 걸 깨달았다.
방 안의 정적은 남성의 머릿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방 안에 울려 퍼진 자신의 질문은 메아리도 없이 사라졌다. 아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고 침대 옆에 앉아있던 남자는 초조하게 눈을 깜박이기만 했다. 그때까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남성은 참았던 울분이 점점 더 안에서 부글거렸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며 다시 말했다. 이번엔 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억누르기 힘든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말해봐,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모르는 동안 이 모든 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그럼 딸은? 너희가 이러고 있을 때 딸은 뭐가 된 건데? 그가 아내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말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남성은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도 분노를 표출할 에너지도 없는 듯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남성은 방 한쪽에 서서 딸을 바라보았다. 딸은 아빠가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엄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즐겁기만 한 듯 보였다. 그 모습이 남성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갑자기 남성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방에서 나가야만 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돌리며 친구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친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랐다. 그들이 방을 나서려 할 때 아내가 비로소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남성은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여전히 가득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딸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그는 그곳을 빠져나왔다. 모텔을 나서며 남성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끝났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되돌릴 수도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도 그리고 딸이 그 모든 혼란 속에서 상처받았다는 것도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선택은 하나였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혼에 대한 결심을 확고히 했다. 며칠 후 남성은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미련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이혼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지은 집과 모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전액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난 이 결혼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 무너뜨렸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러나 아내는 이를 거부했다. 그녀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이 저지른 일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결혼 당시 받은 결혼 선물까지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양가 친척들이 준 값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싶다는 것이었다. 내가 혼자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 그동안 나도 이 가정을 위해 살아왔어. 우리가 함께 받았던 모든 것도 다 내 몫이야. 그 말에 남성은 헛웃음을 지었다. 그걸 말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생각해봐. 너는 모든 걸 내게 숨기고 나를 배신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나눠 가지자고? 결국 상황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지독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남성은 자신이 지은 집과 그동안 가정을 위해 쏟아부었던 모든 노력을 되찾고 싶었고 아내는 이를 막으려 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선 문제였다. 남성에게는 자신의 자존심과 신뢰가 걸린 문제였고 아내에게는 남은 모든 것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이제 그에게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때쯤 남성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딸을 위한 새로운 시작뿐이었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